혹시 본인 퇴직연금 계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셨나요? 2022년 7월부터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이른바 디폴트 옵션이 시작됐거든요. 특히 확정 기여형, 그러니까 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LP 계좌 가지신 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해요. 뭐랄까 내가 딱히 운영 지시를 안 해도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연금을 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죠. 네, 맞아요. 이게 왜 필요했냐면요. 그 전까지 보면 퇴직연금 가진 분들 돈의 한 80%? 그 이상이 그냥 연 1%대 이자 주는 예금 같은 데 있었어요. 그냥 그대로 아시겠지만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이건 뭐 사실상 돈 가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넣어놨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. 네,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은 이렇게 좀 잠자고 있는 연금을 깨워서 수익률을 좀 높여보자. 뭐 이런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. 실제로 뭐 호주나 이런 해외 사례 보면 도입하고 나서 연금 수익률이 꽤 괜찮아졌다는 결과도 있고요. 오, 자동으로 굴려준다니 일단 편할 것 같긴 한데요.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?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투자가 된다 이런 건가요? 네,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. 만약에 별다른 운용 지시를 안 하시면요. 미리 정해둔 어떤 상품 조합,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. 그쪽으로 돈이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투자가 되는 방식이에요. 그 제일 대표적인 상품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TDF라고? 타겟 데이트 펀드요? 아, TDF요? 네, 들어봤어요. 네, 이게 뭐냐면 은퇴할 거라고 예상하는 시점 있잖아요. 그 목표 시점, 타겟 데이트에 맞춰서 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 비중을 펀드가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죠. TDF.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뭐 TDF 2050 이런 거면 어떻게 되는 건지? 아, 네네. 좋은 질문이신데요. 예를 들어 TDF 2020이다. 이러면 보통 2050년쯤에 은퇴하실 분들, 그러니까 좀 젊은 직장인들한테 맞는 상품이겠죠. 이 펀드는 보통 가입 초기에 그러니까 한 20대, 30대 때는 주식 비중을 막 70%, 80% 이렇게 높여요. 좀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대, 50대가 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점점 채권처럼 좀 안전한 자산 비중을 스르르 늘려가요. 그래서 목표 시점인 2050년 가까이 가서는 예를 들면 채권 비중이 한 70% 이상 되게끔 좀 안정적으로 운용 전략이 바뀌는 거죠. 알아서요. 아, 자동으로 자산 배분까지 해주는 거군요. 편리하네요. 네. 물론 TDF 말고도 뭐 여러 펀드를 섞어 놓은 혼합형 상품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요. 근데 이게 디폴트라는 말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냥 믿고 둬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. 아, 바로 그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. 디폴트라는 말이 무위험? 이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런가요? 네. TDF만 해도 말씀드렸듯이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이 꽤 높잖아요. 그럼 당연히 시장 상황 안 좋으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. 또 하나는 회사에서 정해놓은 그 디폴트 옵션 상품이 내 투자 성향이나 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렇군요. 또 뭐 주의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? 회사가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경우도 좀 문제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혹시 뭐 위험해질까 봐 너무 보수적으로만, 예를 들어 금리 연동형 상품이나 채권형 상품 위주로만 디폴트 옵션을 짜놓으면 이러면 수익률이 너무 낮을 수 있죠. 심하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. 아, 그럼 이것도 문제네요. 네, 그래서 에이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아예 무관심하게 두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태도예요. 디폴트 옵션은 그냥 최소한의 장치다.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최적의 투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럼 이 디폴트 옵션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뭘 좀 해야 할까요? 제일 중요한 건요. 역시 확인하고 선택하는 겁니다. 먼저 우리 회사에서 어떤 디폴트 옵션 상품들을 고를 수 있게 해놨는지 그 설명을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해요. 보면 뭐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. 그리고 본인 투자 성향은 어떤지, 또 언제쯤 은퇴할 것 같은지 이런 걸 잘 따져봐서 가장 나한테 맞겠다 싶은 옵션을 직접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. 좀 적극적으로요. 아, 결국 내가 직접 보고 골라야 하는 거군요.
맞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관리를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TDF 같은 생애주기 펀드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. 또 IRP 계좌 있으신 분들은 그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있잖아요. 그거 받으면서 납입하고 그 돈을 또 디폴트 옵션으로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절세 효과랑 투자 수익 두 가지를 같이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. 네. 들어보니까 디폴트 옵션 시대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기본 설정이 내 노후를 결정해버릴 수도 있다. 이 점을 딱 기억해야겠네요. 자동 시스템이긴 한데 그 처음 시작, 어떤 옵션으로 시작할지는 결국 우리가 정해야 하는 거군요. 정확하십니다. 퇴직 연결아 미래 그냥 먼 미래의 돈이 아니고요. 은퇴하고 나서 내가 쓸 월급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.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20년 뒤, 30년 뒤에 내 생활 수준을 정말 크게 좌우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아직 확인 안 해보셨다면 오늘 당장 내 퇴직연금 계좌의 디폴트 옵션이 뭘로 설정되어 있는지,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 잠깐의 확인이 미래를 위한 진짜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.